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였었냐면 스테디한 스캐터링 스테이트에 대한 웨이브 펑션을 썼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인커밍 웨이브, 인커밍 플레인 웨이브 더하기 아웃고잉 스페리컬 웨이브의 형태로 우리가 파동 함수를 우리가 썼었죠. 그래서 그 파동 함수의 형태를 썼더니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세타가 0이 아닌 곳에서 플럭스가 인시던트 웨이브에 의해서 생긴 거, 그 다음에 스페리컬 웨이브에 의해서 생긴 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러면 인커밍 플럭스는 알고 이 아웃고잉 레디얼 플럭스는 어떻게 하냐면 레디얼이니까 나가는 거를 보면 이게 n분의 r 스퀘어분의 f 데타죠. 스페리컬 웨이브니까 당연히 r 제곱분의 1에 있고,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관심 있는 거는 지금 타겟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플레인 웨이브가 들어와서 일부는 플레인 웨이브로 그냥 나가고, 그 다음에 스페리컬 웨이브가 이렇게 나가서 여기 디텍터에 있는데, 디텍터의 요 각도가 세타이고 요 솔리드 앵글이 d 오메가 인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관측되는 입자는 d 오메가로 가는 거는 요거의 면적을 da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요 여러 가지 면적을 볼 수도 있지만 요거의 수직인 요 구면의 일부를 보면 그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j.r 레디얼 방향 j.r 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되죠. n분의 h 바 k r 스퀘어분의 f 데타의 절대값의 제곱 da인데 da가 r 제곱 d 오메가죠. 거리가 r이라고 하면 r 제곱 d 오메가. 그래서 r 스퀘어가 캔슬이 돼서 n분의 h 바 k f 데타의 제곱 d 오메가죠. 그래서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물론 이건 단위 시간당 측정되는 입자의 수예요. 플럭스니까. h 바 k 오버 m f 데타의 제곱 d 오메가를 인커밍 플럭스로 나눠주면 되니까 h 바 k 오버 m이죠. 따라서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f 세타를 구하면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토탈 크로스 섹션은
시그마 토탈은 이걸 전부 다 적분하면 되죠. 물론 다음 같이 쓰는데 문제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 플럭스를 계산할 때 세타가 0인 부분, 소위 말하는 포워드 스캐터링이죠. 세타가 0인 포워드 스캐터링 부분은 제외를 하고 플럭스를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거를 앵귤에서 적분할 때 포워드 방향 세타가 제로 근처는 조심해야죠. 물론 그 제로 근처가 적분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 관계는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아주 작은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할 수 있고 그 영역에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발산하지 않으면 그냥 적분을 다 해도 상관이 없지만 요거에 대한 토탈 크로스 섹션은 좀 조심해서 우리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도입했던 페이스 쉬프트, 요게 뭐냐면 주어진 L 값에 대한 페이스 쉬프트에다가 적당한 상수를 곱한 양들에 대한 모든 L에 대한 썸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걸 모든 썸으로 주어질 때 그때 나오는 요게 스캐터링 앰플리튜드, 주어진 L에 대한 썸으로 줬을 때 각각 주어진 L 값에 의존하는 주어진 L 값에 대한 양을 파셜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라고 하는데, 우리 그 양을 쓸 때 우리 어떻게 썼냐면 우리가 페이스 쉬프트 다음과 같은 양을 도입했었죠. 그 다음에 FLK는 앞에 12 플러스 1이 있어야 되지만 하여튼 그건 뭐 EIK분의 e to the 2i 델타 L 마이너스 1인데, 이거는 델타 I e to the i 델타 L을 끄집어내면 e to the i 델타 L 빼기 e to the 마이너스 i 델타 L이니까 요게 사인 델타 L, e to the i 델타 L 사인 델타 L. 따라서 F 세타는 1 over K, K가 빠졌네. 원 오버 K 서메이션 L이 0부터 무한대까지 앞에 12 플러스 1 e to the I 델타 L K 사인 델타 L PL 코사인 델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페이스 쉬프트로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토탈 크로스 섹션. 토탈 크로스 섹션은 저걸 모두 적분을 하면 되니까 d 오메가 원래 거에 12 플러스 1 e to the I 델타 L K 사인 델타 L K PL 코사인 베타 에다가 요거에 컴플렉스 컨주깃을 곱해야 되죠.
prime 2L prime 플러스 1 마이너스 I 델타 L 프라임 K 사인 델타 L 프라임 K PL 프라임 코사인 테타.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을 솔리드 앵글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 중에서 어지메탈 앵글에 대한 2파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EL 플러스 1분의 2 델타 L 프라임이니까 그거 합하면 5파이 2L 플러스 1 델타 L 프라임이니까 요거를 집어넣으면 4파이 K 스퀘어드. 서메이션이 두 개가 있지만 L과 L 프라임이 같은 경우만 쓰는 거니까 서메이션 L이 0부터 무한대까지 EL 플러스 1의 제곱에 EL 플러스 1으로 나눠주니까 EL 플러스 1 사인 스퀘어드 델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 놓고 보면 여기서 요 식을 보면 요거에서 다 리얼 함수죠. 요거만 컴플렉스 넘버죠. 근데 여기 코사인 델타 L 플러스 I 사인 델타 L이니까 이미지너리 파트는 I 사인 델타 L 넣으면 사인 스퀘어 델타 L이죠. 토탈 크로스 섹션이랑 비슷한 형태죠. 왜냐하면 이미지너리 F0는 세타가 0일 경우 2L 플러스 1 사인 스퀘어 델타 L PL 세타가 0, 1이죠. PL1은 1이죠. 이거예요. 두 개가 비례하죠. 자, 비례하는데 관계를 보면 이미지너리 F0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토탈 크로스 섹션은 포워드 스캐터링 앰플리튜드의 이미지너리 파트랑 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옵티컬 시어렘이라고 해요. 이걸 왜 갑자기 옵틱스를 하지도 않는데 왜 갑자기 옵티컬 시어렘이라고 하냐? 모든 파동인 경우 항상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해요. 지금 양자각도 파동 함수를 썼었죠. 파동인 경우 스캐터링, 전자기파의 스캐터링 이런 걸 봤을 때는 항상 스캐터링 앰플리튜드의 이미지너리 파트랑 토탈 크로스 섹션은 항상 다음과 같이 서로 비례 관계에 있어요. 파동인 경우에 항상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양자각적 파동이든 전자기파든 항상 성립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요거는 F 세타의 절대값의 제곱에 비례하는 양이죠. 요거는 F 세타에 비례하는 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걸 퍼터베이션 시리즈로 쓰면 퍼터베이션을 1차로 쓰면 토탈 크로스 섹션은 스몰 파라미터를 람다라고 하면 람다 스퀘어. 람다예요. 이 경우를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왼쪽이 차수가 다르니까. 옵티컬 시어렘이 맞는가를 확인하려면 토탈 크로스 섹션은 람다의 퍼스트 오더까지. 그래야지 이게 람다 제곱이 되고 그때 왼쪽에 있는 좌변은
퍼터베이션을 2차까지 계산한 양에서 그거의 F0 값을 비교해야 되죠. 그 차수를 비교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 뭐냐면 페이스 쉬프트를 이게 뭐였죠? 아웃고잉 스페리컬 웨이브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쓴다. 다시 말하면 페이스로 크기가 1인 다음과 같이 페이스를 썼다는 거는 인커밍 플럭스가 전부 아웃고잉 플럭스로, 그러니까 파티클이 넘버가 보존되는 경우죠. 중간에 이렇게 달라붙거나 흡수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일래스틱 처음 우리가 고전적으로 일래스틱 컬리전, 인일래스틱 컬리전을 볼 때는 일래스틱한 컬리전은 충돌 전후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고, 인일래스틱 컬리전은 운동 에너지가 마지막에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인일래스틱 컬리전이라고 하죠. 양자역학에서는 뭐냐면 일래스틱은 들어온 플럭스가 전부 다 나가는 경우, 파티클의 업소프션이나 크리에이션이 없는 경우, 들어온 건 그대로 나가는 거, 그걸 우리가 일래스틱 컬리전이라고 하고, 물론 같은 웨이브 넘버 같은 K니까, 왜냐하면 아주 멀어진 곳에서는 K로 주어지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혹은 입자의 플럭스가 보존이 되지 않는 경우, 더 생기진 않고 없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인일래스틱 컬리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포멀리즘은 일래스틱 컬리전, 일래스틱 스캐터링인 경우에 대해서는 봤었죠. 그럼 지금 한 거에서 그럼 인일래스틱 스캐터링인 경우를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크기가 1일 필요가 없으면 되죠. 그죠? 임의의 컴플렉스 넘버지만 아웃고잉 플럭스가 1보다 작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앞에다가 1보다 작은 넘버를 하나 곱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를 구하고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구하는 과정을 다시 반복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잠깐 좀 걷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인일래스틱한 경우를 보는데, 그러면 물론 일반적인 스캐터링은 어떻게 되냐? 일래스틱한 컬리전이랑 인일래스틱 컬리전이 다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그 경우는 어떻게 보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그거를 보기 전에 먼저 인일래스틱 컬리전인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구했던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유도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SLK를 주어진 모든 파셜 시프트를 아까는 E2D2I 델타 LK라고 해서 델타 LK가 리얼일 때 크기는 항상 1인 걸 봤지만 그 앞에 이것도 일반적으로 K에 의존할 수 있는데 이게 리얼 넘버, 항상 리얼 넘버, 항상 임의 컴플렉스는 크기 곱하기 페이스를 쓸 수 있으니까 그 크기가 일반적으로 0부터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 경우가 좀 더 일반적이죠. 예를 들어서 에타 LK가 1이면 일래스틱 스캐터링이 되는 거죠. 다음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썼던 것처럼 아까 썼던 포뮬레이션에서 달라지는 거는 여기서 SLK 대신에 위에 있는 양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걸 집어넣으면 K e-to-the 2i 델타 L 마이너스 1 이걸 쓰면 요거를 코사인 2 델타 L 플러스 I 엑스포넨셜 이렇게 쓰고 나서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를 따로 씁시다. 왜냐면 에타 L도 리얼이고 하니까 여기 앞에 I가 있으니까 요거 이미지너리 파트가 리얼 파트가 되니까 2K분의 에타 LK 사인 2배 델타 플러스 I 오케이. 그렇으면 i가 위로 붙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1 앞에 붙어 있는 거는 마이너스 에타 L 코사인 2 델타. 다음과 같이 썼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쓰면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이 이닐레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닐레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지금 이 상태를 보면 먼저 이거를 보면 이 안에 일라스틱 크로스 섹션의 형과 이닐레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의 컨트리뷰션이 섞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냐면 아까 일라스틱 크로스 섹션은 역시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나타내요. 그럼 이닐레스틱 크로스 섹션은 어떻게 하냐?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역시 아까 말한 대로 나오는 디텍터에서 관측된 파티클을 인커밍 플럭스로 나눈 거죠. 그건 역시 계속 일라스틱 컬리전에 해당되는 거고 이닐라스틱 컬리전은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 우리 아까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정의할 때 옵저브 된 거를 인커밍 플럭스로 나눈 건데 이번에 이닐라스틱 컬리전은 플럭스가 줄어든 거 줄어든 플럭스를 다시 계산해서 줄어든 플럭스를 인커밍 플럭스로 나눈 그걸 우리 이닐라스틱 컬리전 크로스 섹션으로 정의해요. 따라서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은 여전히 일라스틱 크로스 섹션으로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음과 같이 줄었지만 역시 이게 이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우리 유도한 것처럼 아웃고잉 레디얼 플럭스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이 아웃고잉 레디얼 플럭스에 비례하는 양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을 한 건 여전히 일라스틱 컬리전의 컨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보면 일라스틱 컬리전은 토탈 크로스 섹션은 우리 전부 다 적분을 한 걸 쓰면 아까 우리 어떻게 썼냐면 4파이 오버 K 제곱 서메이션 L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12 플러스 1 여전히 다음과 같이 형태는 이렇게 바뀌었지만 형태는 우리가 에타를 더 집어넣었지만 여전히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은 일라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라는 거죠. 이걸 계산을 하면 4파이에 다 써봐. 4파이
K squared summation L 2L 플러스 1 절대값 작업, 요거의 작업에다 요거의 작업을 해야 되죠. 가만히 있어보자. 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K가 들어가면 안 되네. 내가 K를 어떻게, K를 왜 이렇게 아무 데나 썼어? 처음에 내가 FL을 어떻게 정했어? F를 다음 것 정했으니까 내가 여기서는 요거 내가 아까 일레스틱 컬리전을 썼을 때는 토탈 크로스 섹션은 내가 K 스퀘어를 제멋대로 쓰면 안 되는데 F 세타 89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여기 없네. K 스퀘어가 저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쏘리. 파이. K를 여기 집어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제곱을 하면 요거에 4K 제곱이 있으니까 앞에 4K 제곱이 나오는데 위에 4랑 없어져서 파이 오버 K 스퀘어. 그 다음에 리얼 파트가 요거의 제곱에다가 요거의 제곱을 더하면 되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 에타 L 코사인 2 델타 L 플러스 에타 L의 제곱이죠. 요게 일레스틱 크로스 섹션이에요. 그럼 토탈 인일레스틱 크로스 섹션. 여러분들이 주목할 건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다시 말하면 입자가 업소브 되는 경우까지 생각을 하면, 타겟에서 업소브 되는 경우까지 생각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에타 L을 집어넣어서 쓰면 역시 다음과 같이 쓰지만 우리가 요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을 12 플러스 1을 곱해서 모든 L들 썸을 한 거는 여전히 일레스틱 컬리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옵저브된 파티클을 인커밍 플럭스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일레스틱 컬리전은 다, 물론 여기서 보면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아까 봤던 순전히 일레스틱 컬리전만 있는 경우에는 에타 L이 1인 경우죠. 에타 L이 1인 경우에는 2배 2-2 코사인 2 델타 L인데 이거는 2배인가? 4배 사인 스퀘어 델타 L이니까. 자, 이게 맞나? 맞죠? 코사인 2 델타 L이 이게 어떻게 되나? 1 마이너스, 이게 어떻게 되지? 코사인 2 델타 L이 2배 코사인 스퀘어 델타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가만히 있어보지. 코스 2배 이게 이렇게 되네. 사인 스퀘어 어떻게 되나? 코사인 2 델타 2배 코사인 스퀘어 델타, 이게 2배 코사인 스퀘어 델타 L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스퀘어 델타로 쓰면 1 마이너스 사인 스퀘어 델타로 쓰면 1 마이너스 사인 스퀘어 1 마이너스 2배 사인 스퀘어 델타 L이죠. 이걸 집어넣으면 맞죠. 이렇게 돼서 우리 아까 얻었던 결과랑 같게 주어지는 거죠. 토탈 인일레스틱 클로즈 섹션은 요거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플럭스의 로스를 계산하면 된다.
플럭스의 로스를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가 그럼 처음에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처음에 우리가 어심토틱 폼을 어떤 식으로 썼었냐면 12 플러스 1 i의 L승 R분의 e to the 마이너스 i ki 마이너스 L 파이 오버 2 마이너스 SL K R분의 e to the i KR 마이너스 L 파이 오버 2 PL 코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썼죠. 이렇게 놓고 플럭스가 이거는 아까 인커밍 플레인 웨이브를 쓴 게 아니라 원래 이거 이렇게 바꿨을 때는 플레인 웨이브를 끄집어냈었죠. 그렇지만 플럭스를 잃어버렸다는 거는 이게 아니라 다음 같은 베이시스를 쓰는 게 좋죠. 왜냐하면 처음에 인시던트 플레인 웨이브랑 나가는 아웃고잉 플럭스를 보면 플럭스의 로스를 계산하기 어려운데 이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다음 같이 쓰면 인시던트 플레인 웨이브로 분리하기 전에 이게 뭐냐면 인커밍 웨이브랑 아웃고잉 웨이브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인커밍 플럭스 중에서 아웃고잉 플럭스가 얼마나 있냐 그 차이를 보면 플럭스 로스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이 보면 그 플럭스를 얼마나 잃어버렸느냐 하는 거는 요 형태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물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건 어디서 오죠? 여기서 오죠. 앞에 뭐 12 이거 있지만 그럼 상관할 필요 없이 여기 요 팩터만 보면 요 앞에 있는 요 팩터만 보면 I 2k R분의 e to the 마이너스 ikr 이 상수는 컨스턴트 페이스는 여기서 오죠. 이거 가지고 플럭스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죠? 딴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 뭐 EIM분의 H바 있죠. psi 스타 그레이디언트 psi의 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빼는 거죠. 근데 레디얼 플럭스를 보면 요거에 R에 대한 미분만 보면 되는데 R에 대한 미분 중에서 여기 R은 요게 있는데 R에 대한 미분은 이거를 미분할 수도 있고 요거를 미분할 수도 있죠. 요걸 미분하면 R 제곱분의 1이죠. R 제곱분의 1에다가 요거에 컴플렉스 컨주기수 곱하면 R분의 1이 되니까 R 3승분의 1이 되니까 밑에 있는 걸 미분하는 거는 서프레스 돼서 R이 무한 들어갈 때 서프레스 돼서 없어지고 요거를 미분하는 거에서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N분의 H바 K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N분의 H바 K 하다음에 요거는 두 개를 해서 적분을 하면 4파이 오버 12 플러스 1인데 뭐 요거 그냥 적분을 하면 4파이가 되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양 2배 K수 왜냐면 요거는 요게 스퀘어 루트 4파이 YL0니까 그죠? 값을 제곱으로 적분하면 1이 되죠. 4파이가 되죠. 참. 아웃워드 플럭스는 똑같이 이제 여기서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H 바 K M 4파이 4K 스퀘어드 다른 게 뭐냐면 앞에 여기다 붙어 있으니까 SLK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게 얼마냐면 요게 에타일 스퀘어예요. 그죠? 에타일 스퀘어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L에 대해서 저게 주어진 L이니까 for each L flux loss 지금 플럭스 로스라는 거는 아까 인시던트 플레인 웨이브를 생각하면 플럭스 로스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 같죠? 들어오는 거 중에 나가는 걸 빼면 그게 잃어버린 플럭스가 되죠. H 밖에 파이 A 스퀘어드 1 마이너스 에타 L 스퀘어 플럭스가 다음과 같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플럭스는 들어온 거 중에 나간 거 빠진 거예요. 그러면 토탈 크로스 섹션, 토탈 이닐레스틱 크로스 섹션. 인커밍 플럭스로 나누면 되죠. 인커밍 플럭스로 나누면 되니까 파이 A 스퀘어드. 그러니까 이 논리의 전개를 잘 봐야 돼요. 요 플럭스 로스는 인커밍 스페리컬 웨이브의 플럭스 중에서 아웃고잉 플럭스로 얼만큼 빠졌냐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닐레스틱 크로스 섹션을 볼 때는 그 플럭스의 로스를 인시던트 인커밍 플럭스로 나눈 거예요. 이걸로 소리 쓰면 플러스 1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토탈 크로스 섹션은 일레스틱 크로스 섹션 측정한 거에서 플럭스 로스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일레스틱이고 이게 이닐레스틱이니까 파이 K 스퀘어드 12 플러스 1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나? 1 마이너스 에타 L 제곱 1 마이너스 에타 L 제곱 하면 1은 하나 2가 되고 에타 L 제곱은 없어지고 2배 1 마이너스 에타 L 코사인이니까 2를 앞으로 쓰면 에타 L 코사인 2 델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물론 에타 L이 1일 때는 일라스틱 컬리전으로 돌아갈 때는 우리가 아까 봤던 일라스틱 컬리전으로 구했던 거랑 똑같은 결과를 주었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에타일이 0이면 에타일이 0인가? 에타일이 0이면 에타일이 0이면 토탈 이닐레스틱 컬리전이죠. 에타일이
0이면 넷 플럭스 로스가 제일 큰 경우죠. 들어온 게 전부 다 없어버리는 경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탈 크로스 섹션은 남아 있어요. 그죠? 섹션이 남아 있죠. 굉장히 희한한데? 이게 파동인 경우의 특성인데.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닐레스틱 스캐터링 경우에는 아까 봤던 옵티컬 티어렘은 어떻게 되나? 그걸 보려면 F0를 보면 되죠. QL 플러스 1 서메이션 L 12 플러스 1 아까 FL에서 역시 PL 코사인 테타가 1이니까 2K분의 이미지너리 파트가 아까 요거였었죠? 코사인 2 델타에. 마이너스. 그래서 보면 역시 이거는 재미있게도 토탈 크로스 섹션에 비례하죠. 비례 상수는 K. 아까 일레스틱 스캐터링만 있는 경우랑 비교했을 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옵티컬 티어렘은 일레스틱 스캐터링이나 인일레스틱 스캐터링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관계예요. 만약에 에타일이 1이면 아까 에타일이 0인 경우를 봤었고 에타일이 1인 경우가 일레스틱 컬리전이죠. 에타가 1일 때는 아까 그거 나오고 플럭스 로스가 전혀 없는 경우죠. 다음 같은 경우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닐레스틱 스캐터링의 예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이그젬플이 뭐냐면 블랙 디스크. 여러분들이 블랙 바디 레디에이션으로 본 것처럼 블랙 디스크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파동이 오면 블랙 바디는 모든 빛을 흡수하지만 여기서는 들어오는 파동 함수를 전부 흡수하는 그런 블랙 디스크를 봅시다. 그래서 블랙 디스크가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냐 하면 길이가 L. 길이가 L.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A인 디스크의 단면, 이게 A라고 반지름이 A인 디스크의 단면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원판인데 단면이면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오는 건 전부 다 흡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파동이 우리 3차원인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플레인 웨이브니까 모든 앵귤러 모멘텀의 스테이트를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임팩트 파라미터가 얼마냐에 따라서 올라가면서 요점에 대한 가운동량이 점점 커지는 상태죠. 정면 충돌인 경우에는 가운동량이 0이고 올라갈수록 가운동량이 커지는 상태죠. 근데 보면 가운동량이 어떻게 되나? R 크로스 P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가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끝에 이렇게 돌아오는 요
파티클인 경우에는 각 운동량이 이게 h 바 k로 들어오는 파티클이라고 하면 h 바 ka죠. 그러면은 이게 각 운동량인데 ka가 디멘션이 없는 양이니까, 다시 말하면 각 운동량은 h 바의 디멘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요거를 L이라고 쓰면 K를 L이라고 쓰면 에타 LK는 우리 퀀텀 넘버 물론 L보다 작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쓰면, 물론 A가 웬만큼 커서 사실은 요게 전체 각 운동량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이걸 퀀텀 넘버로 쓰면 스몰 L 곱하기 L 플러스 1으로 쓸 수 있지만, L이 굉장히 크다고 해서 L 스퀘어로 넣으면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다음 같이 쓰면 L이 제로부터 L까지 2L 플러스 1. 요거 쓴 거죠. 요걸 써서 그게 0인 경우를 0인 그 안에서는 다 0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쓴 거죠. 바깥에서는 로스가 없으니까. 이건 잘 알다시피 요거 적분하면, 적분하는 게 썸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 L 곱하기 L-1 더하기 L이니까 L제곱이죠. 근데 L이 KA니까 디스크의 면적이에요. 이넬레스틱 컬리전. 아니지, 일레스틱 컬리전. 일레스틱 컬리전 아까 어떻게 썼지? 헷갈리네. 일레스틱 컬리전은 어떻게 되나? 플럭스의 에타를 0. 지금 전체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쉽게 토탈 크로스 섹션이 이거니까 토탈 크로스 섹션은 지금 둘 다 L이 K가 큰 경우 K가 큰 경우를 우리가 보면 K가 굉장히 큰 경우, 라지 모멘텀인 경우, K가 굉장히 크면 이 바깥으로 지나는 거는 스캐터링을 전혀 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에 들어오지 않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토탈을 먼저 쓸까? 토탈은 제로부터 L까지 에타 L이 제로부터 0이니까 요거니까 어떻게 되나? 위에 있는 거의 2배죠. 요거의 2배니까 이게 2배의 파이 제곱. 일라스틱 컬리전은 파이 A 제곱이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를 얻었죠. 블랙 디스크의 경우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을 하면 원판이 있으면 원판에 입자를 보내면 마치 그 뭐냐면 고전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빛이 직진하는 경우로 생각해 보면 돼요. 혹은 입자가 똑바로 가면 일로 지나가는 거, 요 경계를 지나가는 거는 전혀 스캐터링을 하지 않고 여기로 들어오는 거는 전부 튕겨나가죠. 그러니까 이닐레스틱 컬리전만 있죠. 이닐레스틱 컬리전이 얼마냐면 바로 요 면적이죠. 파이 A 제곱이죠. 근데 파동인 경우에는 일레스틱 컬리전이 있다 이거예요. 일레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이게 고전적인 경우랑 아주 다르죠. 고전적인 경우는 이게 있으면 디스크가 있으면 거기 파티클이 다 달라붙거나 튕겨나가서 그 바깥에서는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업소브 되니까 그게 파이 A 제곱이죠.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그거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파동인 경우에는 일레스틱 크로스 섹션도 있고 토탈 크로스 섹션은 그거의 일레스틱 크로스 섹션의 2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있으면 플레인 웨이브가 이렇게 오면 여긴 막히죠. 요 옆으로 지나가죠. 근데 웨이브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지나면 회절을 하죠. 그러니까 파동이 이렇게 들어와서 회절을 하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요 근처를 보지 않고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되죠? 멀리 있으면 디스크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죠. 멀리 있으면 디스크가 없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그냥 이 파동이 없는 것처럼 와요. 그죠? 그럼 요 뒤에는 없는데 어떻게 되나? 파동이 이렇게 회절을 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요 안에서 여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쪽으로 오는 이게 회절을 해서 간섭을 해서 다시 닿은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간섭 현상 때문에 일레스틱 컬리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닿은 것 같이 우리 볼 수 있다. 이렇게 닿은 것 같이 우리 이닐레스틱 스캐터링에 대한 이해를 아주 극단적인 예를 블랙 디스크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포뮬레이션은 다 했어요.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토탈 크로스 섹션, 일레스틱 크로스 섹션, 이닐레스틱 크로스 섹션을 다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거는 포멀리즘에 불과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포텐셜 가지고 했냐, 어떤 주어진 포텐셜인 경우에는 페이스 시프트가 얼마냐, F가 얼마냐 하는 거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수식화를 한 거지, 이제 거기다가 실제로 피직스를 집어넣는 일은 아직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번 학기 시작할 때 퍼터베이션을 시작할 때처럼 우리가 잘 알려진 이그젝트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잘 알려진 해밀토니안은 몇 개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잘 알려진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조금 벗어났을 때 그 조금 벗어난 걸 퍼터베이션으로 해서 퍼터버티브 익스펜션을 하는 경우는 풀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스캐터링도 뭐냐면 이 타겟이 주어지는 포텐셜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심토틱 결정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냐면 지금까지 그 중에서 또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partial wave, partial scattering amplitude를 쓰면 지금 여기 블랙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어퍼 리밋이 있지만 우리 아까 쓴 걸 보면은 모든 앵귤러 모멘텀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팩트 플레인 웨이브로 들어오니까 임팩트 파라미터가 0부터 무한대일 거를 전부 다 합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포텐셜에 따라서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중요하면 항상 우리가 어떤 거를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게 프리딕터블 하다고 하는 거는 실험 결과를 유한한 결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실험 결과를 표현하는데 이론적인 게 아무리 좋아도 그걸 무한개의 정보, L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정보를 알아야만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프리딕터빌리티가 없어요. 무한개의 정보로 한 값을 얻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럴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하냐? 만약에 저 다음과 같은 시리즈 익스펜션이 처음 몇 개만 구해도 충분히 인피니트 시리즈에 빨리 접근을 해서 빨리 수렴을 해서 뒤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건 계산하지 않아도 좋다 할 때는 첫 번째 몇 개만 계산을 하면 되죠. 그 경우가 언제죠?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L이 굉장히 작은 경우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경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일반적으로 근데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블랙디스크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보니까 사이즈를 가지고서 요 크기가 어느 정도 임팩트 파라미터가 얼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이 사이즈를 잘 모를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포텐셜 웰이 굉장히 깊거나 넓을 수가 있죠. 사이즈를 모를 때는 앵귤러 모멘텀이 작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임팩트 파라미터 앵귤러 모멘텀이 클 수 있는 방법이 임팩트 파라미터가 크거나 다시 말하면 R이 크거나 혹은 운동량이 크면 되죠. 그죠? 근데 R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각 운동량이 작게 만드는 경우는 임팩트 파라미터를 작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들어오는 모멘텀을 작게 만들면 되죠. 들어오는 모멘텀이 아주 작으면 앵귤러 모멘텀이 아주 작은 컨트리뷰션만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L이 작은 몇 개, L0, L이 1, 2, 요 정도만 가지고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기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게 소위 말하는 로우 에너지 스캐터링이에요. 아주 에너지가 작을 때. 반면에 아주 에너지가 클 때를 생각할 수 있죠. 아주 에너지가 클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 포텐셜이 웬만큼 깊다고 해도 들어오는 인커밍 에너지가 아주 크면 나가는 파티클의 에너지는 이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에너지가 아주 멀리서 봤을 때 어심토틱 스테이트는 모멘텀의 방향은 바뀔지라도 모멘텀의 크기는 바뀌지 않을 거라 이거예요. 소위 고전적으로 말하는 일라스틱 스캐터링 리밋이 되죠. 그 경우는 우리가 퍼터베이션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니셜 스테이트가 인커밍 웨이브,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아웃고잉, 이거는 스페리컬 웨이브가 아니라 그냥 플레인 웨이브로 생각할 수 있죠. 빨리 나가는 플레인 웨이브로 생각해서 인커밍 플레인 웨이브와 아웃고잉 플레인 웨이브 사이에 포텐셜로 주어진 거에 대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는 퍼터베이션으로 계산하는 소위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쓸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본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건 뭐냐면 아주 로우 에너지 스캐터링에서는 각 운동량의 고유 상태로 처음 몇 개를 써서 하는 로우 에너지 스캐터링을 보거나 그때는 각 운동량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쓰는 거고 아니면 들어오는 인커밍 파티클의 에너지가 굉장히 커서 들어오는 것도 플레인 웨이브, 나가는 것도 플레인 웨이브인 경우에 소위 본 어프록시메이션을 써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보는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거예요. 그 중간 어려워요. 더러워요. 여러분들이 퍼터베이션을 할 때도 퍼터베이션이 웬만큼 크면 아주 작지 않고 언퍼터 오브 더 해밀토니안에 비해서 그렇게 작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풀기 어렵죠. 스캐터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에너지가 인커밍 파티클의 에너지가 그래서 포텐셜 웰의 사이즈 이
스테이트의 에너지, 이 바운드 스테이트 나오고 있는 전형적인 에너지 스케일과 비슷하면 에너지가 커도 들어와서 운동 에너지를 뭐 그 안에 바운드 스테이트 때문에 영향을 받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캐터링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스캐터링에서 어떤 물체의 그 안에 구조를 보는 거는 굉장히 큰 에너지로 튕겨서 보는 건데, 큰 에너지로 본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보는 거고, 아주 작은 에너지를 본다는 거는 이 안에 예를 들어서 핵처럼 핵이 전하를 띈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어서 적당한 포텐셜 웰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포텐셜 웰의 구조가 포텐셜 웰의 구조를 깨트리지 않고 그 구조에 있는 이 바운드 스테이트,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하는, 핵을 혹은 타겟을 건드리지 않고 우리 다 그 보는 우리 그런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아주 로우 에너지 스캐터링,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 중에 첫 몇 개를 가지고 스캐터링을 기술하는 문제. 그 다음에는 그 반대 극한 상황인 아주 인커밍 파티클의 에너지가 아주 커서 들어오는 것도 플레인 웨이브, 나가는 것도 플레인 웨이브로 생각하는 리니어 모멘텀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푸는 문제. 또 이렇게 두 가지를 앞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로우 에너지인 경우에는 역시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쓰는, 지금까지 우리가 포뮬레이션을 했던, 지금까지 우리가 새로 이 수식화를 했던 이거를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를 우리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 앰플리튜드는 2L 플러스 1, 아까 썼던 걸 다시 쓰면 델타 K PL 코사인 테타. 그 다음에 D 시그마 D 오메가는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이거 절대값을 집어보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본 것처럼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대략 아주 작은 경우, 사이즈가 A라고 하면, 인터랙션의 레인지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략 KA 정도 되는, 요 정도 되는 것만 보는데 K를 굉장히, 들어오는 에너지가 작아서 K가 작으면 아주 작은, L이 처음 작은 몇 개만 가지고 보면 되겠다는 거예요. 스몰 L만 되는데, 그래서 D 시그마 D 오메가는 어떻게 쓰죠? PL 코사인 테타에 비례하죠. PL, 이게 FL이 PL 코사인 테타에 비례하잖아요. 근데 PLX는 제일 높은 차수가 X의 L승이죠. 자, 그래서 우리 뭐냐면,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코사인 테타의 함수니까 이때는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어떤 형태로 쓰냐면, 일반적으로는 PL 코사인 테타로 쓰지만 이거를 코사인 테타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도 쓸 수 있죠. 베이시스를 바꾸면 다음과 쓸 수 있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L이 0인 것만 기여를 한다 그러면 N이 0인 텀만 있는 거죠. L이 1까지 있으면 코사인 테타까지, L이 2까지 있으면 코사인 제곱 테타, 다시 말하면 코사인 테타의 폴리노미얼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 실험을 했는데, 실험을 한 그 입자들의 그 크로스 섹션을, 입자의 개수를 측정한 크로스 섹션을 테타에 대한 함수로 그리고 그거를 코사인 테타의 파워 시리즈로
핏을 했을 때 제일 높은 차수, 가장 잘 맞는 제일 높은 차수의 n이 3이다. 그러면 L이 0, 1, 2, 3만 가장 중요하게 컨트리뷰트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 코사인 제곱 세타에 비례한다 그러면 L이 0, 1, 2인 것만 가장 기여를 한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 어떻게 쓰냐면 레디얼 펑션이 어심토틱 폼이 사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다음과 같이 들어오면 우리 뭐냐면 델타 LK를 실험 정보에서 의하면 포텐셜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 시프트를.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런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이걸 쓴 거는 이렇게 포뮬레이션만 했지 실제로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면 사실은 기본 예를 드는 게 제일 편하죠. 예를 들어야지 어떤 식으로 이 델타 L이라는 게 포텐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걸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알고 있던 스퀘어 웰 포텐셜. 어떤 거냐면 R로 쓰면 레디얼한 거니까 이제 음수인 경우는 당연히 없고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스퀘어 웰 포텐셜이 있는 경우 A 스퀘어 웰의 사이즈가 A 마이너스 V0 V0가 양수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물론 여러분들이 물론 이거에 인피니트한 것도 우리 요거 스펙트럼은 대충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대칭인 거를 생각해 보면은 R이 음수인 건 사실 없지만 R을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변수라고 하면 그리고 이렇게 대칭인 거를 보면 요게 R을 마이너스 R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패러티에 대한 시미트리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아이겐 펑션은 틀림없이 여기서 패러티의 아이겐 펑션으로 주어질 수 있으니까 요걸 중심으로 한 이븐 펑션, 오드 펑션들로 주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쪽에 없으니까 웨이브 펑션 여기서는 이게 무한대니까 여기서 웨이브 펑션이 0이 되는 거죠. 여기서 0이 되는 함수는 오드 펑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포텐셜에서의 아이겐 펑션 중에서 오드 솔루션만 고르면 되죠, 사실. 근데 그건 바운드 스테이트예요. 자, 근데 이제 스캐터링을 보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 지금까지 했던 접근 방법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먼저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 어떻게 되냐? 어심토틱 프리 파티클이면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JLKR이죠. 왜냐하면 원점을 포함하니까 이거밖에 없고 이거의 어심토틱 폼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플럭스를 계산을 하고
만약에 포텐셜이 이건 없을 때고 포텐셜이 있을 때는 여기 페이스 팩터를 붙여준 다음에 우리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계산하면 되는데 그때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어떻게 계산하냐? 웨이브 펑션을 구해야죠. 포텐셜이 있을 때. 그 포텐셜이 있을 때 웨이브 펑션을 여기다가 이 팩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뭐냐면 이거를 그냥 어심토틱 폼이 저렇게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 이거를 웨이브 펑션 이거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수 있어요. 요 안에서는 K가 아니라 요거에 들어가 있는 다른 웨이브 넘버가 있을 테니까 요 안에서는 스페리컬 베셀 펑션만 있는 솔루션. 여기서는 프리 파티클의 웨이브 넘버를 가지는 스페리컬 베셀과 스페리컬 노미널 펑션의 서메이션,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 여기서 웨이브 펑션과 웨이브 펑션의 퍼스트 데리버티브가 컨티뉴어스하다는 조건을 쓰면 우리 웨이브 펑션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구한 웨이브 펑션의 어심토틱 폼을 여기 페이스 팩터를 집어넣은 요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웨이브 펑션의 저 앞에 붙어 있는 계수들로 이거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내가 지금은 대략 이렇게 핸드 웨이빙 아규먼트로 스케치를 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지금 아이디어를 좀 더 정량적으로 해서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